730조 원. 이 숫자 하나가 미국 현지에서, 그것도 즉석에서 발표됐어요. 발표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자리였길래 이런 숫자가 나온 건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국뽕 가득한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7월 24일 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재명 대통령이 이곳에서 하루 동안 아주 특별한 일정을 소화했어요.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들을 한 자리도 아니고 여러 자리에서 연달아 만난 거예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었어요. 챗 GPT를 만든 회사의 수장이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공지능 기업가 중 한 명이죠. 그 다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젠슨 황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지금 전 세계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기업의 수장이니까요. 이어서 브로드컴의 혹탄 최고 경영자와도 면담을 가졌고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와도 자리를 함께했어요. 하루 만에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대표하는 얼굴들을 줄줄이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정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급의 최고 경영자들은 각국 정상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루 동안 연달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번 순방에 얼마나 힘이 실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들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이른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이 최고 경영자들에게 지속적인 협력과 투자를 요청한 거예요. 특히 젠슨 황과의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도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돌아온 대답이 그야말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젠슨 황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SK그룹과 엔비디아가 오늘 양사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규모가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730조 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한국의 1년 예산 전체와 비교해도 절반이 훌쩍 넘는 수준이고 웬만한 대기업 그룹 전체의 몇 년치 매출을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즉석으로 공개된 거예요. 젠슨 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계획도 함께 밝혔어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현대자동차 그룹과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이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추진 중인 로보틱스 사업 투자를 언급하자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LG와 함께 공장과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어요.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함께 공개됐어요. 반도체 자율주행, 로보틱스, 클라우드, 대규모 언어 모델까지 한국의 거의 모든 핵심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투자와 협력 계획이 하루 만에 줄줄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젠슨 황이 남긴 말 중에 특히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이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라는 말이었어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이렇게 화답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요. 이어서 이날 있었던 다른 만남들과 만찬 자리의 뒷이야기, 그리고 이번 순방이 한국 경제에 남길 파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날 있었던 다른 만남들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브로드컴의 혹탄 최고 경영자와의 면담도 상당히 의미가 컸어요. 브로드컴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에요. 특히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커스텀 반도체 설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협력하는 계획이 함께 공개됐어요. 그 규모가 292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도 뒤이어 전해졌어요. SK 엔비디아 파트너십 730조 원에 삼성전자 브로드컴 협력 292조 원까지 더하면 단 하루 사이에 발표된 협력 규모만 합쳐도 100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와의 만남에서도 눈여겨볼 발언이 나왔어요.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엔트로픽은 최근 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예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을 가장 우선순위 분야로 둔다는 점에 감사하다면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화답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엔트로픽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해줬다는 점도 언급하며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렇게 하루 동안 이어진 만남들을 쭉 정리해보면 오픈 AI, 엔비디아 브로드컴, 엔트로피까지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해도 자원이 아닌 4개 기업의 수장을 모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만남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키워드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과의 협력 확대였어요. 이날 저녁에는 조금 색다른 자리도 마련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레스토랑에서 젠슨 왕을 비롯한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들과 함께 버거와 PC&칩스를 곁들인 맥주 한 잔을 가진 거예요. 이 자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 자리를 함께했어요. 젠슨 왕이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치맥 회동, 삼겹살 회동을 가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젠슨 황에게 이런 농담을 건넸어요. 언제나 가죽 점퍼가 잘 어울리신다고요? 그리고 지난해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함께 치맥 회동을 했던 걸 언급하면서 그때 젠슨 왕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딱딱한 외교 일정처럼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친근한 대화들 덕분에 훨씬 편안한 분위기로 흘러갔던 거예요. 이 만찬 자리에서는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젠슨 왕이 곧바로 다시 오를 거라고 화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젠슨 황이 함께 건배를 하면서 우리는 한 식구라는 건배사를 외쳤다는 후일담도 전해졌어요. 세계 반도체 산업을 좌우하는 인물들과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국에 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고 나선 걸까요? 그 배경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에서 가장 큰 병목 지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예요. 인공지능 모델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이걸 뒷받침할 메모리 성능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해도 그걸 실제로 완성시켜줄 메모리 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셈이에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놓고 경쟁하듯 투자를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순방에서 나온 발표들을 보면 이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와 파운드리 두 영역 모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730조 원 규모의 SK 엔비디아 파트너십이나 292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브로드컴 협력은 단순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선언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인공지능 산업의 공급망 구조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은 반도체에만 그치지 않아요.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자율주행 로보틱스 협력이나 LG와의 발전 시스템 공동개발 이야기까지 나온 걸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하드웨어 전반에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젠슨 왕이 언급한 새만금 로보틱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로봇 산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한국의 특정 지역이 낙정됐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 순방에서 쏟아진 숫자들이 왜 이렇게 컸는지 이해가 가요. 한국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곁다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세계 최고 기업들이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니까요. 이어서 이번 순방에서 나온 발언들이 실제로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발표들이 실제로 국내 기업들과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난 곳은 역시 주식시장이었어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번 소식 이후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파트너십이 단순한 발표성 소식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반응 중 하나는 젠슨 왕이 만찬 자리에서 던진 코스피 관련 발언이었어요. 이 대통령이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젠슨 왕이 곧바로 다시 오를 거라고 답했었는데 이 발언이 국내 언론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인물이 한국 증시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순방의 성과는 비단 반도체 업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현대자동차그룹은 새만금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어요.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 젊은이들과 전북 지역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로보틱스 산업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제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데, 그 핵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한국이 낙점됐다는 건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서 미래 산업의 흐름 자체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는 의미예요. 네이버에 대한 투자 계획도 주목할 만해요.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기업 중 하나로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힘써온 회사예요.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네이버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했다는 건 한국의 인공지능 생태계가 단순히 반도체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영역에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번 순방을 두고 국내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반응은 역시 규모에 대한 놀라움이었어요. 730조 원이라는 숫자와 292조 원이라는 숫자가 하루 사이에 연달아 발표됐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들이 아직 세부 계약 조건까지 모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이행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내놓고 있어요. 대규모 국제 파트너십은 발표 이후에도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신중론도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이에요. 하지만 그런 신중론을 감안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을 잇따라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뿐인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각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실명으로 규모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순방은 이전의 여러 해외 순방들과는 결이 달랐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어서 이번 순방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앞으로 한국이 나갈 방향까지 마무리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순방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은 오랫동안 미국의 몇몇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영역이었어요. 한국은 그 안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 정도의 위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번 순방에서 나온 장면들은 그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젠슨 황이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즉석으로 730조 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혹탄 최고 경영자가 292조 원 규모의 협력을 공개하고 다리오 아모데이가 한국의 메모리 제조업체들에게 이미 많은 투자를 받았다고 언급하는 이 모든 장면들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부품 공급처가 아니라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발표가 딱딱한 정상회담 형식이 아니라 훨씬 편안하고 인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이에요. 가죽 점퍼가 잘 어울린다는 농담을 주고받고 버거와 피시앤칩스를 곁들인 맥주만 잔을 함께하고 코스피 전망을 놓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이런 장면들은 단순히 훈훈한 에피소드로 그치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이 한국의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을 진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걸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준 순간들이었으니까요. 젠슨 왕이 남긴 지금이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라는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인사치레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발표된 숫자들과 계획들을 놓고 보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사람이 굳이 그런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을 지켜세울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그 말에 화답하며 남긴 지금이 그 시작이라는 대답도 의미심장해요. 이번 순방에서 나온 성과들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흐름의 출발점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협력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이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 걸친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로 읽혀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을 거점으로 미래 산업의 한 축을 맡게 됐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세계적인 투자를 받을 발판을 마련했어요. 한국이 가진 여러 산업 분야가 동시에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대규모 발표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세부 계약과 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순방에서 확인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한국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나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기술의 변방으로 여겨지던 나라가 이제는 그 기술을 완성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돼 핵심 국가로 자리 잡은 거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긴 어렵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반도체 기술력과 끊임없이 도전해온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고대 역폭 메모리를 양산하기까지 걸린 시간,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두 영역에서 동시에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쏟아부은 투자, 이런 오랜 축적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의 성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순방은 그 성과가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 입을 통해 직접 확인된 자리였던 셈이에요. 앞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순방이 보여준 것처럼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에서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젠슨 황의 말처럼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의 시작이라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은 훨씬 더 흥미진진할 거예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번 순방을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보여요. 예전에는 한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투자 유치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상대국 기업들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번에도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였던 건 맞지만 돌아온 반응의 규모와 속도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연담 자리에서 즉석으로 수백조 원 단위의 파트너십이 발표된다는 건 그만큼 상대 기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준비해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즉흥적으로 나온 숫자가 아니라 물밑에서 상당 기간 조율되어 온 계획이 이번 자리를 통해 공식화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만남들이 특정 기업 한두 곳에 그치지 않고 오픈 AI, 엔비디아 브로드컴, 엔트로피까지 인공지능 산업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이건 한국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반짝 주목받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의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브로드컴이, 반도체 생산과 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모델 자체의 개발 쪽에서는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각각 다른 이유로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갈래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안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협력들이 단발성 계약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연구원들의 한국 이주 계획이나 프론티어 랩을 통한 연구 협력처럼 장기적인 인재와 기술 교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관계를 넘어서 한국이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소식으로 찾아올게요.